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2월 넷째 주 단기 수익 관련돼서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워닝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제 매수한 구간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하면서 매수가를 충분히 좀,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강세로 좀 전환되기도 했지만 32,000 단기 목표가인 600원을 도달은 아쉽게 한호가 차이로 못했습니다. 32,550원까지 갔네요. 어찌됐든 이 650원을 못 뚫다 보니까 550원에서 다시 이제 3일간 조정이 나왔고요. 매수한 구간인 3만, 평균 단가 1000원인데 900원으로 한 100원 정도가 낮아진 흐름입니다. 뭐 여전히 추이 자체는 괜찮은 흐름이니까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내일 볼 종목은 이제 대웅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 바이오 제약 업체죠. 근데 대형 제약 바이오가 나름 좀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나름 괜찮고요.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제약, 동아 ST죠. 나름 실적들이 괜찮은 흐름들이라 그래도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뭐 HLB가 일단 뭐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25%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원격 진료 관련돼서 뭐 비트 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벤트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끝난 흐름이 아니죠. 그 의사들의 이제 파업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끝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저 PBR 관련돼서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될 건데, 기본적으로 저 PBR 관련주들을 보시면 PB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투자 자산이 많은 기업들을 주로 칭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거기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저 PBR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름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다라는 거는 PBR이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 PBR이라고 하는 종목들 자체가 대부분 이제 별로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산이 많고 금융자사보다는 그 투자자산 쪽, 부동산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라 상당히 좀 고루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바이오 제약은 이제 꿈을 좀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웅제약은 기본적으로 의약품 관련된 부분도 나름 괜찮은 부분이지만, 뭐 그리고 또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보타라고 하는 그런 뭐 계속 나보타 관련돼서는 이 보툴리움 톡신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계속 이 여러 업체들과의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도 해외 쪽으로는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적이 그쪽으로도 나름 괜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약 2천억 정도를 달성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 소송에 대한 부분은 국가로 이제 몇 국가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나름 좀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으로 한번 비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뭐 거의 바닥 국면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만 7,500원이고요. 11만 6천원에서 11만 5천원. 역시나 매수가 가격을 주면 사고요. 내일 갭 떠서 시작을 한다거나 뭐 1% 이상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면 매수 보류. 그리고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매수 밴드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는 하지 않겠고요. 하지만 매수 밴드 안에서 11만 5천원에서 시작을 하면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만 4,900원, 2차 목표가는 12만 4천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4천원이 예전에 11월 17일의 고점이에요. 고점이 12만 3,700원이기 때문에 뭐 7,500원은 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2만 3,700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해서 그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 간단히 좀 얘기해드리면, 이제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고점을 갱신했죠. 코스피는 갱신을 했다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코스닥은 아직 단기적인 고점을 잡지 못한 흐름이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추이 자체는 이제 우상향에 접어든 흐름이라, 우상향이 조금 더 가능한지는 다음 주가 좀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고, 특별한 일 없다라고 하면 우상향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2700을 이제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700에서 800 정도 수준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700을 만약에 유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빠지는 것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나 상승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870을 완전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지난주 금요일날 돌파를 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70을 지지 못했어요. 70 지지하면 결국에는 80에서 지난번 고점이 888까지도 90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체 코스닥의 업황 종목들에 대한 이 순환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쪽이죠.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버린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야지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2차전지가 가면 또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또 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이게 번갈아면서 움직이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역시나 돈이 한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뭐 2차전지 오르고 반도체도 오르고 바이오 제약도 오르고 뭐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겠죠. 근데 오늘은 2차전지, 내일은
반도체, 모래 긁히는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좀 짜증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틀 연속이나 3일 연속 이제 주도를 하고 주 성격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성우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